오늘도 쌀 잘 먹었어요. 우리 지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19쪽에 그 자포니카종이랑 인디카종이 있는데 이 에, 자신은 이 책을 보고 자포니카를 한번 먹어볼 건가 아니면은 인디카종을 한번 먹어볼 건가 그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자포니카종은 우리가 이미 먹고 있어서 그 그냥 어, 에, 그냥 자포니카나 인디카 그걸로 하고, 아무튼 저는 인디카 종을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쌀에서 기존에 그 쫀득쫀득한 게 좀 안 좋아가지고요. 식감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인디카가 맞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먹어보자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동안 자포니카 종을 이렇게 많이 먹어보고 했으니까, 저도 똑같이 인디카 종을 먹어보면 좀, 인도나 이런 데서 막 카레 같은 데 먹을 때, 이런 밥을 먹어서 좀, 뭐, 밥이 고슬고슬한다는 게 있으니까, 다른 나라의 문화도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인디카 종을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음, 그러면은 이 선배 네, 저는 매일 우리가 먹는 게 일단 자포니카 품종이고, 필리핀이나 뭐 이렇게 뭐 네팔이나 인도 같은 이런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국가를 갔을 때 자포니카 품종의 밥을 먹어봤는데 우리 입맛에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익숙했던 자포니카가 저는 뭐 한두 번 그냥 그 재미 삼아 먹어본 경험 삼아 체험 삼아 먹어보는 건 인디카를 먹어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동안 익숙했던 자포니카를 먹겠습니다. 음, 음. 난 이상입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적어요. 자, 아무튼 지금 지우가 우리가 먹는 쌀 자포니카와 인디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책 19쪽과 20쪽에 보면 자포니카와 인디카에 관해서 이렇게 글로써 비교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부터 표로 바꾸어 보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렇게 줄글로 쭉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줄과 칸을 몇 개를 만들어야 될까? 음, 세 개를 만들어야 되고 줄은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야. 왜 칸을 세 개를 만들어야 될까? 어? 응? 네. 여기는 뭘 쓰고? 자, 자포니카 잠깐만. 여기는 자포니카 품종을 쓰고 여기는 인디카. 이쪽에는 무슨 기준, 비교 기준. 그 비교 어,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자포니카는 어떻고 인디카는 어떻고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비교 기준이 뭐? 어, 출생지 응? 원산 원산지 여기 19쪽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온산지야? 제일 처음 특징, 특징. 예. 자, 자포니카는 낫 알이 둥글고 찰기가 있는 특징. 인디카는 인디카는 모양이 모양이 길쭉하고 길쭉하고 떠놓으면 떠놓으면 고슬고슬한.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요거를 만약에 특징이라고 봐야 요거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나달 모양 해갖고 뭐하다? 둥글다. 여기는 뭐하다? 길쭉, 길쭉하다. 그리고 찰기가 있다.
하나는 고슬고슬하다. 뭐 식감? 식감이라고 그래 이거를? 네. 찰기가 있다. 그다음에 뭐하다? 고슬고슬하다. 고슬하다. 어?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기준 뭐? 그다음 또 어, 어떤 기준 있어? 밥그릇, 거기다가 놓는 그 접시나 그런 거. 음, 사방구. 뭐? 담는 곳? 담는 곳. 네. 자포니카는 보니까는 밥그릇, 밥그릇, 인디카는 접시, 접시. 또, 원산지, 혹시 응? 원산지, 지역, 지역. 원산지 지역. 자포니카는 동북아시아. 동북아시아. 예를 들어서 한, 한국, 일본, 중국, 북부, 한일종. 여기는 아니면은 서남아시아. 인도, 인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그다음에 어, 음, 21도. 아, 세계에 세계 있는 곳, 세계 퍼센트. 비중, 비중, 차지하는 비중. 비중. 자포니카는, 일단 아니, 자포니카는 10%, 10%, 인디카는 90%, 90%. 90%. 칸이 부족하네. 그럼 더 나눠야 되겠네. 또, 음, 뭐, 기, 기후. 기, 자포니카는 사계절이 자포니카는 뚜렷한 곳. 사계절이 뚜렷함. 사계절이 뚜렷함. 여기는 어, 날씨가 무더운. 네. 날씨가 무더운 날. 또 재배 면적, 인디카가 자포니카보다 월등하게 많이 생산되는 건 재배 면적이 넓다라고 돼 있고 1년에 비를 뭐 두세 번이나. 두세 번이나 심어서 벼를 두세 번 심어서 수확할 수 있다는 건 그 뭐야? 수확 횟수. 네. 자포니카는 1년에 몇 회? 한 번, 인디카는 두세 두세 번. 번. 됐어? 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자포니카와 인디카에 관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뭘로 정리했어? 표. 표로 정리했어. 그래서 이렇게 표로 정리하면 좋은 점이 뭘까? 어, 공통점이나 뭐 차이점 그런 거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글로 쓸 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표로 정리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19쪽에 보면 뭘로도 표현됐어. 19쪽에 보면, 우리 어? 그림. 뭐라고? 만화인가? 그림으로, 만화로, 그림으로도 표현돼 있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표로 작성할 수도 있고, 또 줄글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컨텐츠, 요 내용은 똑같은데 이 내용을 표현하는 방식은 제각각 뭐하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요 표현 방식을 다른 걸로 바꿔서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현재 밥 먹고 있는 것들은 자포니카를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밥그릇에 밥을 먹고 우리 자포니카는 숟가락으로 이렇게 풀면 이렇게 숟가락으로 잘 이렇게 뭐야 이렇게 한 덩어리가 퍼지지. 네. 한 덩어리가 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자포니카를 먹는 우리들은 이 자포니카를 먹으면 이 찰기가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될까, 소화가 오래 걸릴까? 올해? 소화가 오래 걸려. 이 자포니카는. 그래서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우리 자포니카 먹으면 어,
그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그래. 평소에 인디카를 먹다가 자포니카를 먹으면. 그래서 이 동북아시아, 우리 한국, 일본, 중국, 아시아를 이제 지역에 따라서 동쪽이면서 북쪽에 위치하다고 해서 우리가 동북아시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잠깐만. 여기 보여? 지도 보여? 네. 아, 여기가 지금 세계지도가 우리 대한민국이지. 네. 네. 그리고 인도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를 이렇게 아시아라고 그래. 이만큼을. 어? 네. 러시아까지 이만큼 아시아라고 그래. 지금 이렇게 좀 더 커야겠다. 여기 이 정도를 이제 우리가 아시아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중에서 이쪽이 동쪽이고, 이렇게 기준을 나누면 여기가 이제 동북쪽이라는 얘기예요. 동북아 3국이라 동북아 3국. 한국, 중국, 일본. 이거 동북아 3국. 반면에 이쪽은 여기가 이제 여기를 이 정도가 이제 여기 이 정도가 기준이거든. 여기 중국 여기를 기준으로 봐서 이쪽은 서쪽이야, 서쪽. 이쪽을 우리가 뭐라 그래? 서아시아라, 서아시아. 근데 이제 서쪽에서 이쪽은 북쪽 있잖아. 서북쪽이겠지. 이해가? 네. 네. 이쪽에서 이쪽은 북쪽이고 이쪽은 남쪽이겠지, 남쪽. 네. 남아시아. 그래서 인도, 서남아시아라고, 인도 이쪽, 스리랑카 이쪽을 서남아시아. 반면에 이쪽 동쪽,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거는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데 이쪽은 동북아시아, 이쪽은 동남아시아. 그래서 여기만 뭐라고? 자포니카를 먹는다는 거야. 동북아시아 반면에 이쪽은 다 뭐해? 인디카죠. 인디카를 먹는다는 거야. 인디카. 이쪽은 날씨가 어때서? 따뜻해서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인디카 품종이 더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 이쪽은 이 위쪽에 위도가 위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래서 자포니카 품종이 더 잘 자란다는 그런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도 사람들이 식사할 때 뭘로 먹어? 어떻게 먹어? 손으로 먹잖아. 근데 인도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네팔 사람이 이런 나라에서 손으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인디카를 먹기 때문에 그래요. 자포니카를 먹으면 손으로 먹을 수가 없어. 왜 그럴까? 너무 물렁물렁해가지고 다 손에 달라붙으니까. 다 붙어요. 그렇지. 자포니카는 끈적끈적해서 여러분들 밥을 이렇게 손을 쥐면 밥에 막 이렇게 손에 막 밥에다 달라붙어 이걸 떼낼 수가 없어. 근데 인디카는 고슬고슬해서 여러분들 뭐 생각하면 볶음밥? 아니 근데 조리퐁 알아? 저 조리퐁 알아요.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이 조리퐁 알들이 달라붙어 있어,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 쌀알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음. 이걸 이렇게 잡아먹어도, 손을 이렇게 잡아먹어도 이 손에 뭐 하지 않는다는 거야. 달라붙지 달라붙지 않는다. 않는 거야. 여러분, 우리 밥을 이렇게 입으로 후 불면 밥이 어떻게 될까? 우리 자포니까 밥은 입으로 후 불면 안 나와요. 그냥 그대로 있어. 왜? 네. 자기들이 달라붙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조리퐁 이렇게 갖다 놓고 입으로 후 불면 어떻게 될까? 날라가요. 흩어지잖아. 윤데카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입으로 후 불면 이렇게 흩어져. 그러니까 그런 날라. 부분에서 어떤 그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아까 여기 말했던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뭐 필리핀 이런 나라,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 여행을 가면 거기에서 이제 그 밥을 주로 이제 먹을 때 인디카 품종의 밥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 나 여행 갔다 왔는데 우리가 먹는 밥이랑 똑같은 밥 나오던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 왜 그럴까? 문화 차이가 있으니까 아, 문화 차이를 좀 존중해가지고 보통은 인도 사람들도 인디카 종류 먹다가 자포니카 종류 먹으니까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그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존중해가지고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인도 막 이런 태국 갔는데 여행 갔는데 밥이 입맛에 맞지 않을까 봐. 그래서 그 지역의 식당이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려해서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뭘로 자포니카로 식사를 해가지고 밥을 해갖고 대접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또 우리가 여행을 가면 현지 식당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현지 식당을 안 가고 뭐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인 식당에 가는 경우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그 한인 식당에서는 우리가 먹는 쌀을 갖다 이렇게 밥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포니카로 먹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호텔이나 이런 조식 이런 데 보면은 대부분 이제 인디카 그런 품종의 그런 밥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중에 이미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앞으로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처럼 요 이렇게 표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이번 기회에 자포니카와 인디카는 또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도 같은 경우도 품종 있는 거 알아? 무슨 캠벨 포도다. 요즘 무슨 샤인 머스켓이다. 뭐 이런 식으로 품종이 막 이렇게 있는 것처럼 사과도 뭐 국광이다, 부사다 이렇게 품종이 있는 것처럼 쌀도 이렇게 자포니카다, 인디카다 이렇게 품종이 있는 겁니다. 자, 재윤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쌀의 뭐 유래 같은 것부터 쌀의 종류 같은 것들을 다 알려주는 책인데 책의 맨 처음에 시작하는 머리글을 보면 요즘은 식생활의 변화로 하루 세 끼를 다 밥으로 먹는 경우가 드물어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다시는 이 사람들 사람들 말고 자신은 밥 말고 다른 음식을 더 많이 먹는지 라면 같은 아니면 밥을 더 많이 먹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밥을 먹긴 하는데 주말이나 특별한 날 같은 경우에는 좀 외식 같은 걸 해서 딴 걸 많이 먹기 때문에 좀 밥보다는 면 이런 것들을 더 즐기면서 밀가루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럼 김지우 씨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저는 보통 여행 가거나 그럴 때 좀 외식이나 그런 걸 많이 먹고 할머니랑 있을 때는 할머니가 좀 밥을 해주시기 때문에 할머니가 야 오늘 그 잔치국수 먹을까? 하면은 그냥 저는 그냥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래도 할머니가 그 밥을 좀 많이 해주시니까 밥을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집사람이 집밥을 맨날 먹으라고 해서 밥을 많이 먹는 편이긴 하지만 틈틈이 기회를 노려서 치킨을 먹거나 피자를 시켜 아, 먹거나 라면을 끓여 먹거나 이렇게 다른 걸로 때우려고 그래서 빵으로 때우려고 그래서 그래서 자꾸 집사람한테 혼납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만약 없었다면 아마 밥보다 다른 걸 더 많이 먹지 않았을까 싶은데 집사람이 워낙 어, 밥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서 밥을 더 많이 먹는 편이긴 합니다. 음,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쌀을, 쌀을 더 많이 먹는 것과 다른 뭐 패스트푸드나 뭐 맛있는 것 같은 거를 밥을 제외한 것들을 더 많이 먹는 것들에 대해서 밥, 그, 그럼 밥을 제외한 것들을 더 많이 먹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밥이 있으면 반찬도 막 골고루 먹게 되고 해서 영양소가 막 풍부해지고 하지만 밥을 먹지 않아도 샐러드나 뭐 라면 같은 건 아니지만 뭔 그런 야채나 뭔가 건강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람들이 더 맛있어하고 건강해지는 것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밥을 굳이 먹지 않아도 사람들이 좀 건강하게 지낼 수 있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김지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찬성입니다. 왜냐하면은 밥에서도 그 채소 반찬을 먹으면서 그 영양소를 주긴 하지만 그 다른 패스트푸드에서도 샌드위치에서 그 햄이랑 빵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도 채소도 있고 그리고 햄버거 같은 경우에도 고기는 패티와
빵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도 채소나 채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채소를 먹으면서 그 영양분을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에 찬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밥을 계속 안 먹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이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뭐 이 책에서는 쌀을 먹는 것이 중요하고 쌀 농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래서 그 쌀 농업을 지키기 위해 뭐 어느 정도 예는 써야겠지만 하지만 뭐 세상이 바뀌었고 또 다양한 그런 식자재, 식생활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쌀 위주의 식사를 할 필요가 있을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회의가 이렇게 다른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다양한 식사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다만 이제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느냐, 더 큰 만족감을 주느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책 75쪽 보겠습니다. 자, 재윤이가 다루고 있는 그 문제가 책 75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 비해서 현재 우리의 쌀 소비량은 자꾸 뭐 하더라? 줄어들고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만큼 줄어들고 있는지를 75쪽에 설명하고 있어. 1988년에는 얼만큼? 1인당 쌀 소비량이 123kg. 123kg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집에 쌀 한 포대, 요즘에는 보통 20kg짜리 쌀 한 포대를 이렇게 갖다가 뜯어서 이렇게 먹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그거 한 사람당 6개, 6포대 정도를 여러분들 뭐 한 사람당 6포대. 그러니까 두 달에 한 포대를 먹는 거지. 그러면 재윤이네 가족이 4인 가족이라고 치면 두 달에 한 포대면은 한 달에 반 포대니까 한 달에 두 포대씩 그걸 이렇게 먹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다가 2007년에는 얼마나 줄어들었대? 80kg 정도. 80kg. 그다음에 2016년에는 61.9kg. 여기서는 이렇게 줄글로 설명하고 있어. 또는 밑에 뭐로?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지. 네. 근데 다만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는 데는 이게 몇 년도에서 몇 년도라고 표시는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 말고 또 어떻게 설명하는 게 있을까? 요 설명을. 어? 꺾은 선 그래프 같이. 그렇지. 꺾은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이런 그래프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데 요 지금 보여? 보여? 네. 어. 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해가지고 여기 그래프에는 몇 년도에? 1984년 1984년도에는 얼마? 130.1 130.1 여기 단위가 킬로그램이었다는 거야. 킬로그램. 그다음 바로 작년 2022년에는 얼마? 26. 56.7kg으로 이거 130.1에서 56.7이니까 50% 2배 밑으로 떨어진 가까이, 어? 2배 가까이 내려왔어요. 절반으로 이렇게 뚝 떨어진 어떤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게 되면 이 막대 그래프인데 이런 그래프로 보여주면 요 얼마나 떨어졌나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실감나게 돼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75쪽처럼 줄글로 쓸 수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 이렇게 뭘로 이거를 그래프로 바꿔서 아까 막대 그래프나 아까 재윤이가 말했던 꺾은 선 그래프나 이런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더 이제 잘 볼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또 반대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또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됐니? 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쌀 소비를 안 하게 되었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 기후만 했을 때는 밥을 보통 이렇게 먹었어. 보여? 이게 밥그릇도 지금보다 큰 데다가 밥을 위로 이렇게 수북히 쌓아줬어. 고봉밥 이런 걸 고봉밥이래 고봉밥. 이런 식으로 이제 고봉밥을 이렇게 먹었다는 거야. 그런데 요즘은 고깃집에서 공깃밥 갖다 주면 이런 식으로 한 그릇에 꽉 채워지지도 않아. 뭐하게 줘. 이게 공간이 지금 뭐야 옆에 보면
아마 비워요. 이렇게 비어 있지.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줘. 왜 요즘에는 공깃밥을 고깃집에서 공깃밥을 시키면 저렇게 조금밖에 안 줄까? 왜냐하면은 음, 쌀값이 느니까. 뭐라고? 쌀값이 느니까. 쌀값이 비싸서 고깃집에서 쌀값 아끼려고? 어, 저는 어,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그 열대와 비슷하지 음, 그, 그 여름 때 원래 그 모시인가 아무튼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올라가니까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쌀값이 진짜 많이 올라가가지고 음. 그래서 쌀 그래서 아끼려고 그런 거다? 원래 지구 온난화가 없었으면 아마 무거운 밥을 계속 먹을 수도 있는데 음.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공깃밥이 자, 좀 사실은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밥을 별로 안 먹어서요. 아, 고깃집에서. 왜냐하면 고기 고깃집에 가면 먼저 뭐부터 시켜? 고기 고기부터 시켜. 고기로 일단 배를 뭐해? 채워요. 채우지. 그 나서 배가 찬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공깃밥하고 된장찌개 주세요. 아니면 거기 뭐 냉면 주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러다 네. 보니까 근데 이제 고기로 우리가 먹었는데 거기서 공깃밥을 고홍밥으로 주면 그거 다 먹을 수 있어. 남겨. 안 돼요. 남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애당초 고기로 배를 채웠기 때문에 밥은 그냥 밥은 왜 우리가 밥을 맨날 먹던 습관이 있으니까 밥은 안 먹으면 좀 이렇게 뭐야 좀 뭔가 허전하지. 그래서 공깃밥을 시켜서 먹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공깃밥을 어차피 많이 줘도 사람들이 뭐 하더란 얘기야. 남기더란 얘기야. 그럼 음식물 쓰레기만 늘어나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고깃집에서 그때 애당초 밥을 뭐 얼마큼 주는 거야? 요금만. 조금만 주는 거야. 남기지 말라고. 음.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일반 고깃집 말고 일반 식당을 가잖아? 뭐 된장찌개 백반, 순두 백반 이렇게 가면은 거기는 처음부터 밥을 이렇게 그나마 꽉 채워줘. 왜? 밥을 그냥 밥을 먹으면서 반찬하고 같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 밥을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밥이 기본이고 반찬을 곁들여 먹었어. 근데 요즘에는 아까 말했듯이 고기로 배를 채우고 공깃밥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시대가 뭐였다는 거야? 바뀌어. 바뀌었다.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쌀의 소비량이 뭐 할 수밖에 없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치킨을 시켰어. 그럼 치킨 먹었으면 치킨 갖고 배부르니까 뭐해? 밥을 굳이 먹을 필요가 없게 돼. 없어요. 또 여러분이 뭐 피자를 먹었어. 아니면 빵을 먹었어. 그럼 굳이 뭐해? 햄버거를 먹었어. 그럼 굳이 밥을 먹을 필요가 없게 돼.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른바 밥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러한 식사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쌀 소비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고 이 책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에요? 이 책 저자의 입장은 음, 그런 것을 음. 요즘 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쌀이 좀그 귀한 세대니까 좀 쌀을 좀 많이 먹자. 그런 얘기인 어, 거. 쌀을 많이 먹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쌀을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이 책에서는 제시하고 있어. 여러분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쌀을 먹어야 하는 이유를 잠깐만. 자, 이 책에서는 쌀을 우리가 먹어야 하는 까닭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를 제시해서 여러분에게 쌀을 먹으라고 설득하고 있어? 어, 쌀을 먹으면은 성인병, 암 예방 효과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아, 무슨 문제? 또, 건강. 비만도 건강의 문제에서 좋다고. 쌀밥이 오히려 건강에 뭐하다? 좋다, 이롭다. 여러분들이 패스트푸드나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건강을 해친다. 그러니 쌀을 먹어야 건강하다라는 논리로 설득하고 있어, 우리를. 또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메뚜기지?
이 책 곳곳에서 그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76쪽에도 쌀을 먹어야 되는 이유, 79쪽에도 쌀을 먹어야 되는 이유, 농업이, 그 다음에 농업, 84쪽 부분에도 쌀을 먹어야 되는 이유들이 쭉 나와 있어. 재현이 뭐? 농업 인구 감소. 결국 누구를 위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야? 너무, 농부. 농부들의 뭐 일자리. 어, 우리가 쌀을 먹지 않으면 농업이 뭐야? 농부들이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잖아. 음. 그러니까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영업 따리기 위해. 그럼 왜 우리 농업을 살리고 왜 농부들을 살려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게 뭐야? 77쪽에서. 79쪽에서. 79쪽. 79쪽에 보면 왜 우리 농업을 살려야 된다는 거야? 왜 농부들 일자리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야? 단지 농부들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79쪽에 보니까. 국가 경쟁력을 높, 응? 경쟁력을 높이는. 그게 왜 아, 국가 경쟁력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거야? 음, 농부들이 그 가격 경쟁력을 잃고 지주들이 농사를 포기하게 되니까 농사를 포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쌀을 결국 어, 못 먹게 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니, 쌀을 못 먹으면 지금처럼 그냥 뭐야, 빵 먹고 그러면 되잖아. 치킨 먹고 고기 먹고 이러면 되잖아. 근데 왜 안 된다는 거야? 이 책의 저자의 주장을. 79쪽 하단에 보면, 아랫부분에 보면. 79쪽이요? 79쪽. 한 나라에서 국민들을 먹여 사는데 주식을 확보해두지 않으면 부족한 식량을 수입해야 되는데 여기서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지금 재윤이 읽은 부분이. 아니, 지금도 우리가 뭐 이렇게 수입해서 먹잖아. 네.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냥 농부들이 농사 안 짓고 그냥 수입해다 먹으면 되지. 그게 왜 문제냐고. 아니 왜 그게 왜 문제냐면 국가 위기가 발생하냐고. 수입하는 것도 아, 그 농부들이 농사를 해서 쌀을 얻은 다음에 그거를 마트에다가 팔아가지고 마트에서 그거를 수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농부가 없으면은 쌀을 못 구하기 때문에 그 마트나 거기도 쌀이 없는 거고 근데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지우야, 이건 우리 농부들이고 지금 우리 농부들은 그 농사를 안 짓지만 외국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외국 농부들이 지은 쌀을 우리가 수입해 오면 되잖아. 쌀, 그 쌀을 수출하는 나라가 처음에는 싼 값에 팔지만 응,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 어? 쌀을 싸먹는 소비자 입장에서 비싼 국내 쌀보다는 수입 쌀을 싸먹게 되니까 우리 그렇게 하면 농부들이 되잖아. 그럼 뭐가 문제인지 그 얘기가 80쪽, 81쪽에 좀 나와 있어. 80쪽에. 이어서 넘겨서 80쪽까지 읽어보면 도대체 그러면 그냥 그러면 외국산 쌀 사 먹고 외국에 가서 사 먹으면 되지. 왜 걱정이야 그냥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응, 그 계속 그 쌀을 이렇게 오다 보면 쌀을 많이 수입해야 되는데 응, 그러다 보면 수입국 쌀이 국내 시장을 계속 다 하게 되고 응, 실직이 되고 쌀을 수출하는 나라가 계속 쌀값을 올리니까 응, 당- 우리는 그것밖에 먹을 게 없는데 계속 올리니까 응, 돈이 부족해지고 국가 경쟁력도 응. 줄어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재윤 알겠어? 지금 재윤이가 얘기한 것들이? 음,
지우, 잘, 지금 재윤이가 읽어준 그 부분들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알 것 같아요. 설명해봐, 지우. 무슨 말이야? 지금 이게 그 쌀이 어, 지금 농구가 없어지면은 외국에서 그 쌀을 할 거고 그러니까 쌀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음, 그 갑자기 외국이 그 쌀을 두세 배 올리면은 그 어, 두세 배로 올려도 그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지고 음, 그러면은 그 우리들의 돈을 외국한테 주게 되면서 어, 그 외국을 어 음. 자, 지우도 지금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설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재윤이가 자기 말로 바꿔서 한번 설명해봐. 그 부분을. 뭔 말이야 도대체 이게? 음, 사람들이 계속 우리 외국 쌀을 먹으면 그 나라가 계속 아니, 외국 쌀을 계속 들여와야 되는데, 사와야 음, 되는데, 그러면 외국에서 들여온 쌀이 뭐 시장이나 이런 데서 계속 팔리게 되고, 음, 그러니까 외국이 우리가 사먹는 그 쌀에 그 돈을 계속, 쌀값을 계속 올리니까, 음, 우리나라가 그걸 사와야 되는데, 나라 음. 돈이 없어서 그걸 못 사오니까 경제적 위기에 도달해요. 그렇지. 자, 우리가 쌀 없이, 아니면 뭐 식량 없이 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못 산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먹을 거를 다 수입을 해온다고 봤을 때, 근데 그 나라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야, 한국, 앞으로 나 너네들한테 뭐 할 거야? 식량을 안 줄, 안 줄 안 거야. 팔 거야. 라고 하면 우리가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는 거야. 제발, 제발, 사주세요. 제발 팔아주세요. 돈은 더 많이 드릴게요. 막 우리가 사정사정 해야 되잖아. 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 나라에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노예.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나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만약 우리가 쌀을 생산하고 있으면, 우리가 식량을 생산하고 있으면 그 나라가 야, 한국, 우리 너희들한테 안 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응, 어차피 우리나라에 농구가 있거든. 그럼 우리 농구가 생산하는 그 쌀을 먹으면 되거든. 하면서 그냥 그렇지. 지우가 말한 대로, 판도라? 그럼 우리는 우리 거 먹으면 된다. 라고 다른 나라가 그 쌀을 갖고, 식량을 갖고 협박을 하든 말든 우리는 별로 신경 쓸 게 없다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부들이 우리 먹을 거는 최소한 생산을 해야 된다. 뭐 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식량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때? 말 돼? 말 안 돼? 해요. 돼요. 말 돼? 네, 하지만 여러분 돼요.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우리나라가 농사를 안 지으면 다른 나라의 식량 노예가 될까? 아니요? 왜 안 돼? 그럼 반론해봐. 왜 안 돼? 왜 안 되냐면은 음, 어? 잠시만요. 음, 자,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 석유와 가스가 나 안 나? 안 나요. 안 나. 우리나라에서 석유와 가스가 없어. 그럼 우리나라는 석유와 가스를 다 뭐해? 수입해와. 수입해 와.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석유와 가스를 수입해 오는데, 그럼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노예가 노예야? 아니요. 노예 아니잖아. 그러면 식량도 석유 가스 없으면 우리가 못 사는 것처럼 식량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 수입해 와도 노예가 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럼 석유와 가스가 우리가 없어도 노예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쌀이 있어서. 쌀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나라도, 석유 가스 없으면 쌀 갖고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다른 나라도 우리한테 수입해오니까.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한테 수입해 온다고 석유가스를? 아니, 다른 것들을. 다른 것들을. 자, 그런 일도 있지. 다른 나라가 석유가스 안 팔면 야, 그럼 우리도 너네들한테 반도체 안 팔아. 이렇게 우리고 뭘 파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도 손해 볼 거기 때문에 그 나라도 석유가스 우리나라에게 안 팔지 않을 거다고 생각할 수 있어. 또는 석유나 가스를 파는 나라가 한 나라밖에 없을까 아니면 여러 나라일까? 여러 나라. 여러 나라야. 재윤이가 지우한테 야, 우리 안 팔아. 너한테 안 팔아. 그럼 지우가 관둬라. 선배한테 살 거다. 관둬라. 뭐 철수한테 살 거다. 이러면 되기 때문에 엔지니어한테 살 거다. 그러면 되기 때문에 굳이 식량노예 뭐야 그 석유가스의 노예가 되지는 않을 않다. 거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다는 거지. 음, 이해가? 네. 그러면 이 말이 그럼 과연 틀린 말이냐? 하지만 꼭 틀린 말이라고 볼 수 없어. 왜냐면 요즘에 가스값 엄청 올라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거 알아? 네. 난방비 폭탄해갖고 아마 여러분 부모님이 이번 달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막 보통 뭐 한 20만 원 겨울철 난방비 20만 원 나왔으면 막 30만 원, 40만 원 나왔다고 깜짝 놀랐거든. 그럼 그런 가스비가 이번 달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혹시 알아? 석유가 별로 없어서. 자, 우리가 가스를 더 많이 뗀 게 아니야.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게 그냥 온도 비슷하게 했어. 근데 가스비가 이렇게 오른 이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뭐 하면서 전쟁. 싸우면서.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에서 주로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을 했었어. 근데 러시아 천연가스를 유럽이 공급을 못 받아. 그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러시아가 안 판다 그러니까 가스를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데서 가스를 사와야 될 거 아니야. 아, 다른 데서 가스를 사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가스값이 어떻게 돼? 높아져요. 모르겠지. 자, 재윤이가 지우한테 가스를 팔다가 재윤이가 야, 지우 너 가스 안 팔아. 지우한테 가스 안 팔아 그랬어. 그럼 지우가 알았다. 선배한테 사면 되지 했는데 선배가 그러면 평소대로 값으로 파는 게 아니라 값을 뭐 한다는 거야? 올린다. 올린다는 거야. 왜? 선배는 그 전에 다른 애한테 팔고 있었는데 지우도 와서 산다 그러면 그럼 돈 더 내 이럴 거란 얘기야. 그럼 그 점에 있어서 식량값도 오르고 이런 석유가스 내는 값도 가스값도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오르게 되느니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내가 직접 식량을 미리 생산하고 있는 게 더 낫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이 책의 저자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판단을 제대로 잘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거 말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로 84쪽에 84쪽부터 이 작가는 왜 우리 농업, 우리 쌀을 먹어야 되는지 중요한 이유로 선생님도 사실 이건 생각 못 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 이렇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게 있었어. 뭐 어떤 이유야? 84쪽부터. 농사를 지어야 할 땅에 공장이 들어가니까 점점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뭔 말이야? 그 농사를 하면 사람들이 쌀 안 먹으면 농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음, 농사를 안 하게 해도 뭐 그러면 그 내는 쓸모가 없어지니까 그냥 공장 같은 걸 지어서 하다 보니까 막 매연 같은 거나 하수구에서 그렇지. 재현이가 말한 대로 지금 환경을 뭐 하기 위해서? 지키기 지키기 위해서.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면 단지 우리는 쌀만 먹는다고 생각했었는데 단지 쌀만을 먹는 게 아니라 재현이가 지금 말한 대로 농사 안 지면 그 자리에다 공장 지을 건데, 그러면, 뭐야, 공장에서 환경 오염되는 거 아니냐. 지우하고 재윤이가 독서교실 공부를 선생님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많은 책을 읽고 지식을 쌓고 뭐 토론도 잘하게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재윤이하고 지우가 이제 이 독서교실을 안 하게 되면 엄마가, 그래? 그럼 너 수학학원 하나 더 다녀. 막 그러면 재윤이가, 수학학원이 들어간단 말이야. 차라리 다 독서할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네. 그것이 갖는 효과가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 이른바 부수적인 효과, 덩달아 갖는 그런 효과들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지. 뭐 책 읽어 그랬더니 뭐 알아. 책 읽기 싫은데 그럼 너 여기 와서 수학 문제 풀어. 그러면 알았어. 나 그냥 책 읽을게. 이런 경우가 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의 이유가 있다는 거야. 또 논이 있으니까 논이 대매 역할도 해준다 그러고 논의 벼가 산소를 맑게 해주는 역할도 해준다고 그러고 이처럼
우리가 식량 외에도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농업을 계속 뭐 해야 된다? 발전시켜야 된다. 유지시켜야 된다. 그럼 농업을 계속 유지시키려면 여러분들이 계속 뭐 해야 된다? 쌀을 먹. 밥을 먹어야 된다. 라고 이 책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런 근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도 있는 거고, 에이, 그래도, 이런 좋은 점이 있지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고, 이거보다 더 좋은 다른 방안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쌀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더 한번 검토하고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고, 어쨌든 저자는 어떠한 논리로, 어떠한 근거로 이런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혹시 농사 져봤어? 지훈아, 재윤이는? 할머니, 어, 외할머니가 농사 지으셔? 작은 텃밭 같은 것도 하시고 쌀 농사는? 벼 농사는?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그래서 옆에서 본 적 있어? 벼 농사 짓는 거를? 없고, 지훈은? 저는 대대로 아파트를 살다 보니까 거기에 안 해요. 예. 아, 자, 그러면 이 책에는 아, 보면 벼의 일생이라고 해갖고 벼 농사의 그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40도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할 일이 뭐래? 벼 농사를 하려면. 첫 번째 할 일. 종자 고르기. 종자를 고르는데, 종자. 벽씨를 고른다는 거야. 씨가 있어야, 식물이 자랄 거 아니야. 벽씨를 고르는 방법은, 좋은 2월, 2, 3월에 소금물에 잿물에 벽실에 담가두면 좋은 음, 종자는 가라앉고 허약한 종자는 물에 뜬다. 그렇지. 그래서 물에 뜬 거는 버리고, 가라앉는 것만 한다는 거야. 근데 이 종자, 벽씨는 어디서 난 걸까? 이 종자하고 벽씨는 어디서 난 거야? 어디서 구한 거야? 지우야, 재훈아. 이 벽씨는 어디서 난 거야, 종자는? 이 벽씨는 작년에 우리가 농사에서 수확을 했잖아. 네. 작년에 수확한 것들 중에서 대부분은 재윤이하고 지우가 쌀밥에서 먹고 일부분은 뭐 하는 거야? 남겨두는 거야. 왜? 다음, 그걸로 다시 뭐 해야 되니까? 벽씨로 다시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해가? 네. 네. 벽씨 하나를 뿌리면, 예를 들면 벽씨 하나를 뿌리면 이게 한 50배, 100배가 되는 거야. 그럼 100배 열린 것 중에서 한 90개는, 90 몇 개는 뭐하고 우리가 먹고 또 10개 정도는 뭐 해놨다가 남겨놨다가 그걸 또다시 면 그거가 또다시 뭐야? 100배로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해 하는 거지. 자, 어쨌든 동작으로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뭐 한대? 논가리. 논가리. 왜 논을 가를까? 논가리가 뭘까? 음, 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논을 갈아엎는다. 왜 논을 갈아엎어야 될까? 자, 요게 지금 논가리 하는 겁니다. 요 사진이. 요 농부가 지금 이 기계로 이 논을 이렇게 갈아엎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니면 이제 요건 논은 아닌 것 같은데 시골 농부 이거 논 이렇게 소를 이용해서 이 쟁기를 이렇게 땅에 파가지고 땅을 갈아엎는 거야. 땅을 뒤엎는 거야. 그럼 이 땅을 뒤엎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이 땅이 딱딱해봐. 땅이 굳어 있어봐. 그럼 나중에 이게 씨를 뿌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씨를 뿌릴 수 없잖아. 그 땅을 갈아엎어야 씨가 이렇게 나중에 심어질 거 아니야. 이해가? 네. 네. 땅을 갈아엎어야 이 흙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게 부서지면서 거기에 그 공기가 잘 통하고 그래야 나중에 식물들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을 거 아니야. 또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 엎어야 그래야 이 논에 이제 그루톡이나 이런 것들이 뒤집어 엎으면서 양분이 고르게 섞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늦가을에 추수하면 이 벼를 다 베면 이 그루터기가 남아있지, 그루터기가.
땅바닥에. 네. 뿌리 그루터기에 이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거잖아. 네. 근데 이거를 오늘 뭐 하면 갈아 엎어주면 이 그루터기가 땅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이 그루터기가 썩어가지고 뭐가 된다는 거야? 양분이 얼음. 된다는 거야. 아, 그런 효과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뭐 해준다? 논가리를 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 한대? 물 대고 갈기. 어? 물 대고 갈기. 논에 물 대고 간다라고 되는데, 그 썰해질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렇게 논에 물 대는 거야. 그 논에 왜 물을 댈까? 왜냐면은 거기다가 그 논에 물을 대는 거야. 이게 지금 논에 물 대고 있네. 논에다 이렇게 물을 막 대는 거야, 지금. 양수기 이용해서. 왜 논에다 물을 대야 될까? 벼가 자랄 때는 자, 논에 물을 대야 되는 이유는 모내기 때문에 그랬어, 모내기. 오늘 뭐라고? 모내기. 모네 그래서, 옛날에는 모내기를 안 했어. 음, 직파법이라고 옛날에는, 요렇게 벽실을 땅에다가 직접 뭐 했어? 꽂았어요. 땅에다 그냥 이렇게 뿌렸어. 이렇게 뿌렸어. 음, 그때는 물대기를 안 해도 돼. 근데 요 모내기 같은 경우는 이 모판, 요막 이렇게 모판에 있는 이 모를 뽑아다가 가지런히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심어주는 거야. 근데 땅이 딱딱하면 이 모가 심겨, 안 심겨? 신기해요. 안 심길 거 아니야. 근데 물을 대주면 땅이 이렇게 질퍽질퍽 할 거 아니야. 질퍽질퍽해야 이 모를 이렇게 모 뿌리를 이렇게 심으면 땅 속에 쑥쑥 들어갈 거 아니야. 이해가? 네. 그래서 여기 물 대고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썰해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의 기구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땅을 이렇게 평평하게 고르게 뭐 해주는 거? 갈아주는 거. 요렇게 생겼어. 여기 뒤에 이거 보여? 이 아저씨가 이거 보여? 요렇게 손가락처럼 생긴 요렇게 된 거가 이렇게 가면서 땅을 이렇게 고르게 갈아주는 거야. 이게 썰해야 썰해. 요렇게 생긴 게 썰해야 썰해. 이게 기계화된 썰해. 그래서 요거를 땅을 고르게 갈아주는 거. 아까 땅을 갈아 엎을 때는 썰해가 아니라 뭘 쓰냐면 쟁기를 써. 쟁기. 쟁기는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삽처럼 돼가지고 이걸 이 소가 끌고 가면서 이거 땅을 뒤에 엎어줘 버리는 거야. 땅을 깊숙이 파서 엎어주는 건 쟁기질. 그 다음에 그거를 고르게 갈아주는 건 썰해질. 차이를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뭐 한대? 모짜리 만들기. 모짜리 만들기 되는데 사실 이게 이 책이 조금 잘못돼 있어. 마치 이걸 한 다음에 물 대고 갈기를 한 다음에 모짜리 만들기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요런 모판에다가 벽시 이거 보여? 벽시? 네. 벽시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놓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쳐가지고 이 벽시에서 싹이 나도록 뭐가 나도록 요게 지금 이게 벽시 두 번 모짜리인데 모짜리에서 이렇게 자라면 빽빽하게 모가 자라. 그래서 이 모 자란 거를 요게 이제 모 자란 거를 나중에 아까 모내기 할 때 이제 뭐 하는 거야? 옮겨 심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만한 논이 있어. 이만한 논이 있으면 벽시 뿌리기를 하면 직파법을 하면 벽시를 다 뿌려줘야 돼. 논 전체를 일찍. 그래야 이것들이 뭐 하니까 싹이 나고 막 이렇게 자랄 거 아니야. 근데 이 벽시들 이렇게 뿌려놓으면 이게 약하기 때문에 막 싹이 안 나는 것도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내기는 이 논 이만큼 중에서 요 한 귀퉁이에서만 모판에다가 모를 심고 비닐하우스에서 모판에서 모를 길러. 그러고 나서 이걸 나중에 이쪽으로 뭐 하는 거야? 옮겨 심는 거야. 그럼 이게 한 5월 달까지는 이 땅이 비어 있어. 그럼 이 5월 달까지 여기다가 뭘 심어? 벼, 보리, 보리. 보리. 보리 농사를 심고 보리를 베고 난 다음에 요 모판에 있던 요만큼에 있던 거 여기 옮겨 심으면
이 땅 안에서 벼도 한 번 심고 뭐도 한 번 심고 보리도 한 번 심고 이러면 이모작이 가능하게 된 거야. 이 모내기를 함으로써. 자, 그 다음에 뭐 나와? 모짜리 만들기 다음에 모내기, 모내기 했어. 모내기. 아까 말한 대로 뭐로 옮겨 심는 거였어. 그 다음에 뭐 걸음, 한대? 걸음, 걸음주기 한다. 걸음주기. 걸음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크라고 영양제 먹는 것처럼 걸음을 주는데 걸음이 뭐야? 비료 같은, 옛날에는 동물의 똥, 사람의 똥이나 풀 이런 걸 썩혀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발효시켜서 그걸 이렇게 뿌려줬어. 그럼 그게 이제 영양분, 걸음, 비료가 되는 거였어. 근데 요즘에는 그냥 화학 비료, 공장에서 만든 그런 질소비료라든가 이런 비료를 이렇게 뿌려주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대? 물 빼기. 물 빼기는 왜 할까? 모의 뿌리를 논바닥에 단단히 고정시키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위해 말인지 알겠어? 그게 왜? 물이 있으면 왜 안 되는데? 땅이 단단하지 않으니까 뿌리가 잘 자라, 잘 자라지 못해. 그렇지. 아까 이 모를 이렇게 심으려면 땅이 말랑말랑해서 물을 채워줘서 이렇게 쑥쑥 꽂았잖아. 근데 물이 계속 차 있으면 이게 뭐라는 거야? 계속 흔들리고 뽑힐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물을 빼주면 이게 딱딱하게 굳어지면 이게 꽉 잡아줘서 이게 뽑히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쭉 자라더라도 이게 쓰러지지 않을 거란 얘기지. 그래서 물 빼기를 해준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성장기, 성장기. 이게 벼가 쑥쑥 자라는 거지. 이때 해줘야 되는 게 뭐래? 잡초와 피 뽑기, 약치기 등. 잡초와 피를 뽑는다. 그 잡초 피가 뭔지 알아? 얘는 어디 갔어, 지우는? 어? 피가 뭔지 알아? 피도 곡식의 일종이야. 옛날에는 어? 피도 그 뭐야 재배해서 먹었어. 우리가 쌀, 보리, 뭐 기장, 수수, 보리, 콩 이것처럼 피라는 곡식이 있어. 쌀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 벼하고. 근데 요게 피야. 요게 피여서 이 논에 이런 게 이제 피야. 음, 그럼 이 피를 이제 뭐 한다는 거야? 뽑아내야 된다는 거야. 그 이유는 자, 지우가 재윤이네 집에 놀러 갔어. 놀고 있는데 재윤이 아버지께서 치킨을 사오신 거예요. 비싼 치킨. 재윤이 주려고. 근데 지우가 있는데 치킨을 내놓으면 이 먹보 지우가 막 치킨을 막 다 먹어버리면 재윤이가 치킨을 거의 뭐야 먹을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재윤이한테만 이 치킨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우를 집에 보내요. 그렇지. 지우에게 지우야 너 집에 가라. 지우를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재윤이만 치킨을 먹을 거 아니야. 이 비료를 왜 주는 거야? 논에다가 잘 자라라. 벼가 잘 자라라고 준 거야. 근데 거기 피나 잡초가 있으면 피나 잡초가 그 비료를 뭐 할 거야? 쥐들이 먹어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피를 뭐 해야? 뽑아버려야 벼가 그 비료를 잘 먹고 잘 클 거 아니야.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농약. 왜 약은 치는 거야? 농약은 왜 치는 거야? 그 벌레 같은 벌레들이나 그런 거를 애들이 막 와가지고 벼를 먹고 그럴 일이 없도록. 그렇지. 그래서 벼를 이렇게 병충해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농약을 주는데 다만 이 농약이 이제 쌀 성분에 남아가지고 우리 몸에도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부러 유기농 이런 그 얘는 농약을 안 치고 무렁이나 놀이농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키우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한대? 수확, 벼 수확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이렇게 나수를 일일이 뱄었는데 요즘에는 콤바인으로 하면서 다 와가지고 다 쓰다 보는 거죠. 한 자리에서 다 이렇게 음, 벼를 한 자리에서 벼를 베고 아예 탈곡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넣는 것까지 요즘에는 콤바인이라는 그 기계에서 한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원스톱으로 다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벼를 이쪽 베고 탈곡을 하고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했어야 됐는데 요즘에는 이것들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너네들 논에 가면
가을에, 겨울에 논에 가면 혹시 이런 거 있는 거 봤어? 네. 어? 요거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논에 와 마시멜로 있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혹시 뭔지 알아? 몰라요. 이게 뭐냐면 이 볏짚 이 벼를 베고 나서 탈고 간 다음에 이 볏짚이 있는데 이 볏짚을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볏짚을 둥글둥글하게 만 다음에 이거를 비닐로 이렇게 포장한 거야. 이 기계가 있어. 이 기계에서 이렇게 볏짚을 마른 다음에 요걸로 내부를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렇게 놓는데 이렇게 놓으면 이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뭐 소, 소 먹이로 줘. 소들이 먹는 먹이로 주기 위해서 요거를 보고 이제 우리가 곰포 사일리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곰포 사일리지를 만드는 기계야, 기계. 이 기계가 볏짚들을 둘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비닐로 뭐 하는 것까지 칙칙 감는 것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겨울에 가면 이렇게 들판에 이런 것도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곰포 사일리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쌀 잘 먹었어요라는 책을 가지고서 우리 같이 봤고 다음 주에는 책이 뭐냐면 받은 잠깐만 맞나? 받은 편지함이라는 책입니다. 받은 편지함이라고 훈남이라는 아이가 주인공인데 받은 편지함은 동화책입니다. 그 책 갖고 다음 주에 있는 거네. 또, 아, 나 진짜 뭐라고 지우야?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받은 편지함 책이? 네. 잘 구해. 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아니.